아줌마, 말기 못 알아들어? 다 엎드리라고. 쇠파이프가 거울을 내리치는 순간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비명, 울음, 발걸음이 뒤엉킨 아수라장. 강사는 회원들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뒤로 가세요. 다치면 안 됩니다. 뭐야? 보호자 코스프레야? 조폭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는 순간 강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조폭의 폭소. 경고? 네가? 하지만 다음 순간 학원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작전 개시 직전의 정적처럼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건드린 이 에어로빅 강사가 대한민국 1%만 통과한다는 707 특수임무단, 그 중에서도 실전만 수십 번을 겪은 여군 대령 출신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아는 학원 회원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마쳤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설아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요. 60대 회원이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설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학원을 빠져나갔어요. 설아는 음향기기의 전원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쳤어요. 설아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설아는 가방을 챙겨 학원 문을 잠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골목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나은이가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은이가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학교 재미있었어? 설아가 무릎을 굽혀 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오늘 미술 시간에 엄마 그렸어. 나은이가 도화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노란 옷을 입고 팔을 벌린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나은이 정말 잘 그렸다. 설아가 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설아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시든 파 몇 뿌리가 전부였어요. 설아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나은아, 손 씻고 와. 네. 나은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설아는 밥을 퍼서 상에 놓았습니다. 나은이가 손을 씻고 나와 식탁 앞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조금 이따 먹을게. 나은이 먼저 먹어. 설아가 나은이 앞에 반찬을 밀어줬습니다. 나은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어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아는 나은이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숙제 봐줘요. 그래, 엄마가 볼게. 나은이가 책가방을 열어 공책을 꺼냈어요. 설아는 나은이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받아쓰기 연습장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쓰는 거야. 설아가 나은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바르게 고쳐 썼습니다. 네, 엄마. 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쯤 지나 나은이가 숙제를 마쳤습니다. 엄마, 나 자도 돼요? 그래, 이 닦고 자. 나은이가 화장실로 가더니 이를 닦고 나왔어요. 설아가 이불을 펴고 나은이를 눕혔습니다. 엄마, 내일도 학원 가요? 응, 엄마 일하는 곳이잖아. 좋겠다. 엄마는 매일 운동하고. 나은이가 눈을 감았어요. 설아는 나은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리자 설아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설아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태상건설 조태상을 입력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태산건설, 강북 재개발 사업 수주, 조태상 회장, 지역사회 공헌 표창 수상, 설아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주민 반발에도 법원, 재개발 허가, 보상금 받은 상인들, 새가게 못 차려. 설아가 기사 하나를 눌렀어요. 조태상 회장, 과거 강제 수용 사건 연루, 무혐의 처분, 폭력 사건 고발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목격자 진술 번복, 수사 종결. 설아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재개발 반대 주민 대표 사고로 중상, 경찰 단순 사고 결론. 설아가 댓글란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 가게도 이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보상금으로는 월세도 못 구합니다. 경찰도 시청도 다 연결돼 있어요.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포기하세요. 설아가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아의 얼굴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설아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설아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군번줄과 대령 계급장이 나왔어요. 설아가 계급장을 손에 집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어요. 설아는 707 부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밤, 적진을 뚫고 나가던 순간들, 부하들을 업고 탈출하던 기억. 10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설아는 팀원 셋을 잃었어요. 그날 밤 설아는 부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지 않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어요. 설아가 계급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닫았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설아가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설아가 일어나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설아 씨 맞으시죠? 남자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산건설 조태상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조태상이 손을 내밀었어요. 설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조태상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보상금을 넉넉히 드릴 테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태상이 봉투를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설아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없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강 씨,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원 허가도 곧 나옵니다. 조태상이 봉투를 설아 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법원 허가가 나온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아가 봉투를 조태상에게 밀어 돌려줬습니다. 강 씨, 학원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시는데 저희랑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태상이 혀를 찼어요.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생계가 있어서요. 설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강 씨만 손해입니다. 조태상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태상이 명함을 문틈에 끼우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조태상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계단 아래로 사라졌어요. 설아가 문틈에 낀 명함을 빼냈습니다. 태산건설 대표이사 조태상. 설아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골목 아래 검은 벤츠가 서 있었어요. 조태상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설아가 커튼을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설아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고 계급장을 봤습니다. 설아가 한 손에 명함을, 다른 손에 계급장을 들었어요. 707 부대 대령 강설아. 그때의 자신이라면 이런 불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증거를 찾아내고 적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웠을 거예요. 설아가 나은이의 방 쪽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나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 학원 회원들의 얼굴, 매일 아침 여는 학원문, 나은이와 함께하는 저녁. 설아가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왼손에 명함, 오른손에 계급장. 싸우면 나은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학원을 잃고 나은이와 함께할 터전이 사라질 거예요. 설아가 계급장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명함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설아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 학원 간판에 햇살 에어로빅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아는 나은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골목 어귀에서 설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학원 건물 주변에 대형 덤프트럭 3대가 주차돼 있었어요. 트럭 적재함이 기울어지며 건축 폐기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철근, 부서진 벽돌들이 학원 입구를 완전히 덮었어요. 설아가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중입니다. 트럭 3대가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설아는 학원 뒷문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설아가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설아는 건물 밖으로 나가 전력선을 확인했습니다. 메인 전력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가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설아가 수도 밸브를 찾아 잠갔습니다. 그때 학원 앞에 승합차 한 대가 섰어요. 정장 입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소방시설 점검합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설아가 남자들을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들이 손전등으로 학원 내부를 비췄어요. 소화기 점검 스티커가 6개월 지났네요. 비상구 표시등도 고장 났고요. 남자가 공문을 꺼냈습니다. 소방시설 미비로 학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가 학원문에 폐쇄 명령서를 붙였어요. 설아는 인근 공원으로 갔습니다.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업 장소 변경. 인근 공원 잔디밭에서 오후 2시 회원들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수업하겠습니다. 설아가 휴대용 스피커를 켰어요. 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30분쯤 지났을 때 승합차 2대가 나타났어요. 남자 7명이 내려 잔디밭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불법 영업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양동이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가 회원들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가 양동이를 휘둘렀습니다. 오물이 잔디밭에 쏟아졌어요. 설아가 물옷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도 밸브를 열었어요. 강력한 수압에 물줄기가 남자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렸어요. 도망가! 남자들이 승합차로 뛰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경찰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경찰이 잔디밭으로 걸어왔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오물을 투척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회원들이 다 봤어요.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강설아 씨, 무허가 영업으로 연행하겠습니다. 설아가 경찰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바디캠 켜져 있죠? 지금까지 상황이 다 녹화됐을 텐데요. 법적 절차 밟으시죠.
경찰이 동료와 눈을 맞췄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경찰이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원들이 환호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설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 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따라왔어.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 번호 봤어? 아니요. 무서워서 빨리 집에 왔어. 저녁을 먹고 설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감시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메라가 배달됐습니다. 설아는 집 앞 전봇대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휴대전화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골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은이가 학교로 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나은이 뒤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갔어요. 한편 그 시각 태상건설 회장실에서 조태상과 박 의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 승인 완료됐습니다. 박 의원이 서류를 꺼내 조태상에게 건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상이 봉투를 박 의원에게 밀었습니다. 박 의원이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강설아라는 여자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2단계 작전을 시작하십시오. 더 강하게 압박하세요. 조태상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이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9시 설아는 학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5명이 설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설아 씨, 딸 걱정 안 되세요? 남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나은이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설아가 손목을 돌렸어요. 남자 하나가 설아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설아가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설아가 몸을 낮춰 한 명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팔을 감았어요. 설아가 머리로 남자의 코를 쳤습니다. 돌아서서 남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쳤어요. 남은 2명이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설아가 몸을 숙여 피하고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팔꿈치를 꺾었어요. 마지막 남자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던지고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30초 만에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설아가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나은이 실시간 이동 경로 -5 오후 3시 학교 출발, 3시 15분 집 도착. 설아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태상한테 전해. 내 딸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둔다고. 설아는 집에 돌아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주소록에서 김진우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부대 시절 막내 부하였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나야. 설아. 대령님? 혹시 조태상이라는 사람 아니? 알죠. 저희가 오래 추적하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당하고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카페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조태상이 제 학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딸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사람 추적했는데 경찰 상층부가 결탁돼 있어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어? 대령님이시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조태상이 고용한 용병팀이 있다던데? 고스트팀입니다. 리더가 최강현입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강현이라고? 10년 전 대령님 부대에 계셨죠. 불명예 전역 후 민간 군사기업으로 갔습니다. 설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우야, 나 좀 도와줘. 내 딸을 지켜야 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조태상의 동선을 파악하고 싶어. 그리고 고스트팀의 정보도. 알겠습니다. 설아는 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에서 크레인 한 대가 들어왔어요. 크레인 붐이 학원 간판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간판 철거 작업입니다. 저는 건물주인데 의뢰한 적 없어요. 설아가 크레인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내려와요. 설아가 조종석까지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기사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설아가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 붐을 내렸어요. 시동을 껐습니다. 기사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 됐어요. 저 여자가 크레인을 빼앗았어요. 크레인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설아는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분간 휴강합니다. 안전을 위해 집에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설아가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학원 앞에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돌아가며 학원 앞을 지키기로 했어요. 60대 회원이 말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만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오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다른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회원들이 학원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설아 씨, 조태상입니다.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시죠. 조태상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30분 안에 오십시오. 설아는 택시를 타고 태상건설로 향했습니다. 20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태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이야기 하려고 부르셨어요? 간단합니다. 이걸 받고 조용히 이사 가십시오. 조태상이 돈 뭉치를 책상 위에 쌓았어요. 10억입니다. 제 학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강 씨, 제 제안을 거절하시면 강 씨 딸이 위험해질 겁니다. 설아가 책상 위에 돈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조태상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제 딸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설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은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은아, 우리 잠깐 할머니 댁에 갈 거야. 설아가 나은이의 방으로 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어요. 바닥에 작은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은이의 학교 가방에 달려있던 토끼 인형 열쇠고리였어요. 설아가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편 그 시각 최강현이 이끄는 고스트 팀 7위는 설아의 학원 건물 외곽에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그림자에 몸을 숨겼어요. 최강현이 손목에 통신기를 켰습니다. 전원 배치 완료. 폭약 설치 시작한다. 부하들이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배낭에서 특수 폭약을 꺼내 기둥에 부착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쓴 남자가 건물 옥상을 정찰했어요. 옥상 이상 없습니다. 최강현이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목표는 강설아가 아니다.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두 파괴한다.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원을 폭파하고 아이를 확보한다. 그녀가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본 후 처리한다. 최강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작전 개시는 자정. 각자 위치로 이동하라. 부하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설아는 나은이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은아, 빨리 가자. 나은이가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설아가 나은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서는 순간 설아의 발이 멈췄어요. 골목 양쪽 끝이 차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차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설아가 다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도 차량이 막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나은이가 설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설아가 나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어플을 열었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계좌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의심 거래 신고로 인한 조치입니다. 설아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계좌는 금융거래 의심 신고로 동결되었습니다. 해제까지 2주 소요됩니다. 2주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설아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지만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나은이를 대피시킬 교통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어요. 설아는 나은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나은아, 짐 다시 싸자. 우리 학원으로 갈 거야. 학원으로요? 응. 거기가 지금은 제일 안전해. 설아가 가방을 들고 나은이와 함께 학원으로 향했어요. 골목은 여전히 차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설아가 나은이를 업고 차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학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은아, 여기서 조용히 있어. 엄마가 금방 올게. 설아가 나은이를 사무실에 앉혔습니다. 그때 건물 지하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쿵!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어요. 엄마! 나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아가 나은이를 안았어요. 1층 로비 바닥이 갈라지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나은이를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어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설아의 등을 쳤어요. 설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며 설아와 나은이가 잔해 속으로 떨어졌어요. 설아가 나은이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혔어요. 뜨거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시야를 가렸어요. 설아가 나은이를 확인했습니다. 나은아, 괜찮아? 응, 무서워요. 나은이가 설아의 목을 껴안았어요. 먼지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스트팀 요원 셋이 소음기 달린 총을 들고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퍽, 퍽. 총알이 설아 옆 벽을 맞췄어요. 나은아, 엄마 등에 매달려. 설아가 나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신발이 피로 젖었어요. 2층, 3층. 설아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옥상으로 연결된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고스트팀 요원 하나가 나타났어요. 남자가 총을 겨눴습니다. 설아가 나은이를 바닥에 눕히고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숙여 피하고 남자의 옆구리를 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설아가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남자의 목을 팔로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설아가 나은이를 다시 업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강력한 발차기가 날아왔습니다. 설아의 옆구리를 쳤어요. 설아가 비명을 삼키며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건물 밖 빗물바지 난간에 부딪혔어요. 난간이 설아의 등을 눌렀습니다. 최강현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오랜만이군, 강설아 대령. 최강현이 총을 꺼내 설아를 겨눴습니다. 설아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나은이한테 손대지 마. 걱정 마.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네가 죽는 걸 지켜보게 하고 나서 최강현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쾅! 가스 배관이 파열되며 엄청난 압력의 가스가 분출됐습니다. 불꽃이 가스를 타고 올라왔어요. 거대한 화염벽이 형성됐습니다. 철수한다. 건물이 무너진다.
최강현이 통신기에 소리쳤어요. 고스트팀 요원들이 나은이를 들쳐 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엄마, 나은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설아가 화염을 뚫고 가려 했습니다. 불길이 통로를 막았어요. 최강현이 화염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난간 끝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난간이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설아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3층 아래 창고 위에 천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난간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설아가 추락했어요. 천막 위에 떨어지며 천막이 찢어졌습니다. 설아의 몸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아의 손에 나은이의 옷자락 조각이 쥐어져 있었어요. 설아가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학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소방차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연결했어요. 급수가 안 됩니다. 수도관이 잠겨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리쳤어요. 불길은 더 커졌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뼈대만 남기고 타들어갔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빗물 웅덩이에 누워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조태상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학원 건물 화재, 원인 불명의 폭발, 화면에 불타는 학원이 나왔어요. 조태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목표물 확보 완료. 아이는 안전합니다. 최강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강설아는 건물과 함께 불탔을 겁니다. 조태상이 웃었어요. 수고했네. 전화를 끊고 조태상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골목 끝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쓰러진 설아 앞에 멈춰 섰어요. 남자가 무릎을 꿇고 설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남자가 손목에 통신기를 켰습니다. 목표 생존 확인. 즉시 회수하라. 다음 날 아침 8시 설아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설아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왼쪽 다리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진우가 의자에 앉아 설아를 보고 있었어요. 진우야? 대령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진우가 일어나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긴 어디야? 지능범죄수사대 비밀안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설아가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붕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파편은 제거했습니다. 지혈도 끝났고요. 나은이는? 설아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진우가 설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조태상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디야? 주소 알아? 확인 중입니다. 곧 정확한 위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아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진우가 설아를 붙잡았어요. 대령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나은이 구해야 해. 설아가 진우의 손을 뿌리치고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에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태상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진우가 설아를 따라 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 상층부가 결탁돼 있어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공조작전은 가능합니다. 진우가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설아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탁자 위에 전술조끼, 야간 투시경, 나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 창고에서 압수한 겁니다. 대령님께 최적화된 장비로 골랐습니다. 설아가 나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칼날을 확인하고 허리에 찼어요.
다리부터 고정하세요. 진우가 서랍에서 전술용 압박 밴드를 꺼냈습니다. 설아가 의자에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붕대 위에 밴드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봤어요. 절뚝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설아는 훈련장 한가운데 섰어요. 부상당한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겨봤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어요. 설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에어로빅의 사비트 리듬을 떠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돌렸어요. 부상 부위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다른 근육으로 분산시켰습니다. 타격 동작을 섞어 넣었어요.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로 차는 동작. 몸이 리듬을 기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진우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대령님, 조태상의 자금줄을 끊어야 합니다. 화면에 여러 회사 이름이 떴습니다. 유령 회사들의 서버 위치입니다. 해킹 가능합니다. 박 의원한테 전달된 뇌물수수 목록 찾을 수 있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0분쯤 지나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열렸어요. 뇌물수수 목록입니다. 박 의원 계좌로 들어간 돈이 총 50억입니다. 이걸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해. 진우가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어요. 10분 후면 뉴스에 나갈 겁니다. 설아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두 사람은 컴퓨터 화면을 지켜봤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박만식 의원 50억 뇌물수수 의혹. 진우가 주식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태상건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 10%, 15% 폭락하고 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의혹은 정치적 공작입니다. 박 의원이 땀을 닦았습니다. 한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의원님, 이 녹취 파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억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승인 확실한 겁니까? 박 의원과 조태상의 목소리였어요. 박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야, 녹취 파일 네가 심어놓은 거야? 네. 대령님이 학원에 설치하신 녹음기 기억하시죠?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스트 팀의 통신 주파수도 가로챘습니다. 진우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나은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합니다. 오후 3시 이동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 가능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록을 열었어요. 707부대 시절 동료들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 중사님? 저 강설아입니다.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납치됐어요. 구출 작전에 외곽조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위치 파악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설아가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로 전화했어요. 3명에게 연락을 마쳤습니다. 은퇴 요원들이 도와주신답니까? 응. 조태상의 도주 경로를 차단해 줄 거야. 진우가 서랍에서 전술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착용하세요. 작전 중에도 연락 가능합니다. 설아가 통신기를 귀에 꽂았어요. 진우야, 작전 중 문제 생기면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령님은 마음껏 행동하세요. 진우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고마워. 설아가 탁자 위에 별장 평면도를 펼쳤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경비실, 거실, 침실들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경계병 배치는 정문에 2명, 후문에 1명, 옥상에 1명입니다. 진우가 평면도에 표시를 했어요. 순찰 주기는 30분마다 교대합니다. 설아가 평면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후문 진입 12초,
1층 복도 통과 25초, 2층 계단 8초, 침실 도착 5초, 총 50초. 각 구간의 은폐 지점과 경계병 시야를 계산했어요. 작전 개시는 오후 11시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설아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은이의 환한 얼굴이 보였어요. 설아가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반드시 구하고 평범한 엄마로 돌아갈게. 진우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령님, 조태상 개인 경호팀과 고스트팀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원 폭파 작전 실패를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가짜 무전 흘릴 수 있어? 가능합니다. 진우가 무전기를 조작했어요. 변조된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고스트팀이 보너스를 독차지한다는 소문 들었나? 잠시 후 응답이 왔어요. 무슨 소리야? 확인해봐. 저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무전기를 내려놓았어요. 저녁 10시 30분, 설아는 검은 전술복을 입었습니다.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나이프를 점검했어요. 야간 투시경을 머리에 장착했습니다. 준비됐어. 진우가 차키를 건넸어요. 조심하세요, 대령님. 고마워, 진우야. 설아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차를 감쌌습니다. 30분쯤 지나 별장 외곽에 도착했어요. 설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내렸어요. 세상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별장이 보였어요. 정문에 경비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설아가 후문으로 돌아갔어요. 담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담장에 댔어요. 설아가 담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후문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설아가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707 대령 강설아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어요. 이틀 후 오후 지상파 메인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조태상 태상건설 회장의 비리 증거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앵커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박만식 의원과의 뇌물수수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화면에 서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거리 곳곳의 전광판에 뉴스가 방송됐어요. 사람들이 멈춰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저렇게까지 했다고? 시민들이 수군거렸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박 의원이 가방을 끌고 걷고 있었습니다. 박만식 의원님,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수사팀원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진우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음모야. 나는 결백해. 박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수사팀원들이 박 의원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우가 박 의원을 차에 태웠습니다. 태상건설 본사 앞에 검찰 차량 여러 대가 멈춰 섰어요. 검사들이 박스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합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검사들이 사무실마다 들어가 서류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분리해 가져갔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 결정을 무효화합니다. 판사가 도장을 찍었어요. 설아의 학원터에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앞에 노란 리본을 묶었어요. 선생님 꼭 돌아오실 거예요. 60대 회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리본을 묶었어요. 바람에 리본이 펄럭였습니다. 설아는 임시로 마련된 천막 학원에 서 있었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회원들이 설아를 보고 달려왔어요.
설아를 안았습니다. 다치신 거 아니에요? 한 회원이 설아의 다리를 봤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시 함께 운동할 수 있죠? 물론이에요. 곧 새 학원에서 만나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식 준비해 왔어요. 회원들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샌드위치, 과일이 나왔습니다. 천막 안에 둘러앉아 함께 먹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마을을 지켜주셨어요. 회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골목 곳곳에 조태상의 몰락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강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설아는 회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안가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나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조태상의 비자금 세탁을 도왔던 은행장이 자백했습니다. 설아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나은의 정확한 감금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야? 네. 외곽 폐공장입니다. 설아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한편 조태상의 계좌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조태상 명의 계좌 전부 동결 완료. 조태상을 따르던 조직원들이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저도 자수합니다. 조직원들이 줄을 섰어요. 조태상이 시킨 일 전부 말하겠습니다. 한 조직원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재건 중인 학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도시를 물들였어요. 설아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나은아, 곧 여기서 다시 함께 춤추자. 설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폐쇄된 공장 지하실, 조태상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설아의 학원 재건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성금으로 학원이 재건됩니다. 조태상이 노트북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강설아. 조태상이 이를 갈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요. 조태상이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강현 나야.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의뢰다. 남은 돈 전부 줄 테니 강설아를 죽여라. 전화가 끊겼어요. 설아는 회원들이 선물해준 노란색 손목 아대를 찾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아대를 내려다봤습니다.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설아가 지켜야 할 정이었어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기밀 문서 입수했습니다. 서류를 설아에게 건넸어요. 나은의 정확한 감금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가 서류를 읽었어요. 이제 법적 처벌로는 부족해. 설아가 전술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경찰 지원을 기다리시죠. 기다릴 시간 없어. 나 혼자 간다. 설아가 나이프를 허리에 찼어요.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설아 선생님 학원 재건을 응원합니다. 불의에 맞선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설아 선생님은 소시민의 승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설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전설적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설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꼭 데려올게. 그날 밤 9시 TV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조태상 병원에서 탈출. 앵커가 급히 원고를 읽었어요. 조태상이 구속 직전 병원 관계자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화면에 텅 빈 병실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설아가 TV 화면을 봤어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조태상이 탈출했어. 알고 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나은이는 안전해? 확인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설아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화로웠던 거리가 다시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병원을 탈출한 조태상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고스트팀 요원 둘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태상이 헬기에 올라탔어요. 외곽 폐화학 공장으로 간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멀어졌어요. 설아는 천막학원에서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쉬세요. 한 회원이 물을 건넸어요. 설아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대령님, 재건 중이던 학원 부지에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현장을 지키던 회원 몇 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설아가 일어났어요. 지금 간다. 설아가 차에 올라타고 학원 부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회원 셋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회원이 설아를 봤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설아가 달려가 회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설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설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휴대전화 화면이 영상통화로 바뀌었어요. 나은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크레인 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 나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카메라가 아래로 향했어요.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화성 물질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나은아,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조태상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시간 안에 공장으로 혼자 와. 안 오면 줄을 자른다. 나은이한테 손대지 마. 경찰을 동원하면 즉시 폭파한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설아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안 됐어요. 설아는 차에 올라타고 공장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한편 병원 수술실에서 진우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총상 환자입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수혈 준비. 진우는 조태상 탈출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휘말렸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여러 대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폭주족들이었어요. 설아의 차에 가까이 붙었습니다. 한 명이 차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쳤어요. 설아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를 밀어냈어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다른 오토바이가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속도를 늦췄습니다. 설아의 차를 막으려는 거였어요. 설아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설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핸들을 잡은 설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트럭이 다시 들이받았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밀렸습니다. 설아가 핸들을 돌려 차를 바로잡았어요. 갓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트럭이 지나가며 멈춰 섰습니다. 설아가 차에서 내렸어요. 어깨를 움직여 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옆구리도 쓰렸습니다. 지면에 굴렀을 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설아가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에어로빅용 탄력 밴드가 있었습니다. 밴드를 꺼내 옆구리에 강하게 감았어요. 피가 배어나오는 걸 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설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설아 옆 벽에 총알이 박혔어요. 설아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그재그로 뛰며 다음 기둥으로 이동했어요.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설아가 엄폐와 은폐를 반복하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몸 곳곳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상처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은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설아가 소리나는 쪽으로 뛰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어요. 유독 가스가 퍼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설아가 옷으로 입을 막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강현이 가스 속에서 나타났어요. 오랜만이군, 강설아. 설아가 멈춰섰습니다. 최강현이 다가왔어요. 설아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설아가 비틀거렸어요. 부상당한 다리였습니다. 최강현이 옆구리를 쳤어요. 설아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10년 전 날 불명예 전역시킨 거 기억하나? 최강현이 다시 다리를 찼습니다. 설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여기서 끝이다. 최강현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설아의 얼굴을 맞췄어요. 설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최강현이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끝이야? 최강현이 발로 설아를 차려 했어요. 그때 위에서 조태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설아, 잘 봐라. 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태상이 크레인 조종실에 서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올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은이가 매달린 줄이 10cm 아래로 떨어졌어요. 엄마, 나은이의 비명이 공장에 울렸습니다. 설아가 바닥을 더듬었어요.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에어로빅용 노란색 손목 아대였어요. 회원들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아대를 움켜쥐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사비트 리듬이 흘렀어요. 하나, 둘, 셋, 넷. 설아의 호흡이 리듬에 맞춰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리듬을 탔어요. 모든 감각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설아가 눈을 떴어요.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아대를 손에 쥔 채 최강현을 봤어요. 최강현이 자동 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총구가 설아를 향했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 설아가 사비트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어요. 하나, 총알이 왼쪽을 스쳤습니다. 둘, 몸을 낮췄어요. 셋, 오른쪽으로 굴렀습니다. 넷,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총알들이 설아가 있던 자리를 관통했습니다. 설아는 적의 발사 간격을 계산했어요. 0.3초마다 발사됐습니다. 설아가 리듬에 맞춰 다음 기둥으로 뛰었어요. 총알 사이를 춤추듯 빠져나갔습니다. 최강현이 재장전을 했어요. 설아가 바닥에 떨어진 공업용 스테이플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로 다가갔어요. 스테이플러를 상처에 댔습니다. 찰칵, 찰칵. 스테이플이 살을 뚫고 들어갔어요. 설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처가 봉합됐습니다. 피가 멈췄어요. 설아가 스테이플러를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에어로빅 탄력 밴드를 늘렸어요. 최강현의 부하 하나가 옥상에서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밴드를 채찍처럼 휘둘렀어요. 밴드가 저격수의 총을 감았습니다. 설아가 밴드를 당겼어요. 총이 저격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밴드의 탄성을 이용해 다시 휘둘렀어요. 밴드 끝이 저격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격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어요. 연막이 자욱했습니다. 설아가 눈을 감았어요. 호흡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왼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3미터 거리. 설아가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고스트팀 요원의 목덜미를 쳤어요. 요원이 쓰러졌습니다. 오른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자가 빨랐습니다. 달려오고 있었어요. 설아가 몸을 낮추고 다리를 걸었습니다. 요원이 넘어졌어요. 설아가 요원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요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강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어요. 설아가 에어로빅의 도약 동작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무릎을 올렸어요. 니킥이 최강현의 방어구를 때렸습니다. 방어구가 깨졌어요. 최강현이 비틀거렸습니다. 설아가 착지하며 회전 발차기를 날렸어요. 최강현의 옆구리를 맞췄습니다. 최강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럴 수가. 최강현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설아가 최강현의 어깨를 눌렀어요. 끝이야. 설아가 크레인 조종실을 향해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조종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조태상이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버튼 누른다. 설아가 조태상에게 달려들었어요. 조태상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손목이 꺾였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아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하강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은이가 지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은아, 괜찮아. 나은이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밧줄이 풀렸어요. 나은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조태상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설아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설아가 조태상의 팔꿈치를 쳤어요. 뚝. 팔꿈치가 꺾였습니다. 칼이 떨어졌어요. 설아가 조태상의 무릎 뒤를 걷어찼습니다. 조태상이 무릎을 꿇었어요. 설아가 조태상의 무릎 신경을 타격했습니다. 조태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아. 조태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아가 조종실 구석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장부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뇌물수수 목록,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설아가 휴대전화를 꺼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태상의 범죄 증거를 공개합니다. 카메라를 장부에 맞췄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보여줬어요. 이게 조태상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설아가 조태상을 카메라에 비췄어요. 이 사람이 조태상입니다. 조태상이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붕대를 감은 채 차에서 내렸어요. 특공대원들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대령님. 진우가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설아가 나은이를 안고 나왔어요. 진우야. 작전 성공입니다. 대령님. 진우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조태상을 들것에 실었어요. 고스트팀 요원들도 하나씩 체포됐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증거물을 채집했어요. 장부와 서류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설아는 나은이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엄마가 다 지켰어. 나은이가 설아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공장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학원 회원들과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선생님, 강설아 선생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설아가 나은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영웅이세요. 회원들이 설아를 둘러쌌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설아 씨,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은이 먼저요. 엄마, 나는 괜찮아. 나은이가 설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구급대원이 설아를 들것에 눕혔어요. 나은이가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설아가 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진우가 차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대령님. 진우가 작게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이 설아의 활약으로 들썩였습니다. 뉴스마다 설아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강설아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조태상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조태상과 결탁했던 정재계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소환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국회의원, 기업인,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설아가 누워 있었어요. 나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그렸어. 나은이가 그림을 설아에게 보여줬어요. 노란 옷을 입고 에어로빅 하는 엄마였습니다. 설아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우리 나은이 정말 잘 그렸다. 설아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어요. 길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법정에 조태상이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조태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교도관들이 조태상을 끌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 의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박만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 의원이 무릎이 꺾였어요. 교도관들이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설아의 학원터에 공사 차량들이 들어왔어요. 정부 보상금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 올렸어요. 인부들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 벽은 이전보다 두껍게 해주세요. 현장 소장이 지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새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재오픈식 날 학원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벽에 대리석 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의의 벽이라는 제목 아래 회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노란색 강사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회원들이 환호했어요. 진우가 정장을 입고 걸어왔습니다. 가슴에 경감 계급장이 달려 있었어요. 대령님, 축하드립니다.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아가 악수했어요. 진우야, 승진 축하해. 대령님 덕분입니다. 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명예경찰 요원 위촉장입니다. 봉투를 열어 위촉장을 꺼냈습니다. 설아에게 건넸어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대령님은 이미 영웅이십니다. 설아가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새로운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회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설아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실전 전술 호신술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우와! 여성 회원들이 환호했어요.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나은이가 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뭔가요? 나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은이는? 저는 엄마처럼 에어로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와, 멋진데?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랑 함께 무대에 서고 싶어요. 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설아는 학원에서 재활운동 수업을 열었어요. 폭발 사고 때 부상당한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천천히 팔을 올리세요. 설아가 시범을 보였어요. 회원들이 따라했습니다. 아파요, 선생님. 한 회원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설아가 회원의 팔을 잡고 각도를 조정해 줬습니다. 이렇게요. 아, 이제 좀 나아요. 1시간의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회원들이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학원 옥상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회원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설아의 구령이 울렸어요. 땀 흘리는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설아는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팔에 흉터가 보였어요. 다리에도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흉터를 만졌어요. 이건 내가 지켜낸 사람들의 증거야. 설아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햇살 에어로빅 마이너스 우리 동네 방패. 주민들이 학원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설아가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진우가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호신술 수업 보조 강사로 왔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두 사람은 훈련장으로 갔어요. 여성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급소 타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설아가 시범을 보였어요. 진우가 공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잡으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설아가 진우의 손목을 비틀어 빠져나왔어요. 회원들이 따라 연습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진우가 말했어요. 대령님, 지역 치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스스로를 지킬 줄 알게 됐으니까요. 설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밤, 설아는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밤 골목을 경계했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나은이의 방으로 갔어요. 나은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설아가 나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태상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설아가 TV를 껐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학원 간판 앞에 섰어요. 햇살 에어로빅.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들의 쉼터. 설아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전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음향 기기를 켜고 음악을 틀었어요. 경쾌한 리듬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설아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설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가장 크게 웃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설아가 양팔을 벌렸어요. 회원들이 따라 팔을 벌렸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함께 웃었어요. 음악에 맞춰 춤췄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운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주민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설아가 지켜낸 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됐어요. 설아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렀어요.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학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아가 함께 춤췄어요. 하나 되어 움직였습니다. 화기애애한 풍경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학원을 밝게 비쳤습니다. 707 부대 출신 대령에서 에어로빅 강사가 된 강설아.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사로 돌아왔습니다. 조태상과 그의 세력에 맞서 싸운 설아는 딸 나은이를 구하고 정의를 되찾았어요.
학원은 재건됐고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이제 에어로빅 강사이자 마을의 안전지킴이로 살아갑니다.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됐어요. 그녀가 지켜낸 정의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됐습니다. 햇살 에어로빅 학원에선 오늘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설아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